그 탄핵 가결 직후에 본회의장을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곧장 긴급 의원총회를 했잖아요. 네. 당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다고 저도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됐고 여러 네. 보도가 나왔는데 뭐 고성은 기본이고 물병을 집어던지는 의원도 있었고 또 한 대표를 불러오라 해서 급하게 대표실에서 소환이 된 한 대표에게 뭐 달려들려고 했던 의원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조폭이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당시 의총 상황을 보면 사실 정말 살벌했고 또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하나하나 밝혀보자, 일어나서 얘기해보자 이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차마 이제 구 기자님 말씀 못 하시는데 그게 이제 양복 입은 조폭들인 거죠. 응? 네.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조폭들인 거죠. 그게 정말 할 짓인 건지, 응? 아니, 비밀 투표로 이루어진 행위를 그리고 법률로서 뭐 심지어는 헌법에 정해져 있는 사상 양심의 자유를 털어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아니 그게 조폭이 아니고 뭡니까?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 국민의힘 의원들 뭐 지역구 90석 그리고 비례대표 포함한 102명들 뭐 일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날 이와 같이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신 분들 예. 과연 국민의힘 공당으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40% 50% 가까이 받을 자격이 있는가? 저는 감당을 못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조차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해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모집단으로 해서조차도 네. 탄핵 찬성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최소 6대4, 7대3 이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혀 반대의 여론을 담아내고 있냐는 거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10% 15%의 뭐랄까요? 정서와 의견을 대변하는 극단적인 정당이 그리고 뭐랄까요? 선량들이 돼버렸다. 국회의원들이 돼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잡아지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가 뭐랄까? 이렇게 균형추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뭐 80여 명, 90여 명 이런 분들로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다. 예. 본인들 스스로가 좀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대표가 오늘 사퇴하면서 말한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면 당이 보수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고 조금 뭐랄까요 그간의 국민의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말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순전히 매일을 그거 유튜버 방송만 보면서 시작하고 보면서 끝내고 예. 그리고 그와 같은 정서들 뭐 감히 제가 그런 이론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에 기대어 정치를 해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분들이 과연 얼만큼 어떤 국민들의 선택을 낼 수 있을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의원 단톡방에는 가결 이후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요. 친윤 의원들 일부가 민주당 부역자들 덜어내고 90명이 똘똘 뭉치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다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은 뭐 분당 가능성 아니면 당 분열이 계속될 가능성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처음 듣게 구 기자님으로부터 처음 듣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정치라고 하는 것이 외연을 확장해 가고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설득을 넓혀가는 것이지 이건 계속 좁히고 해나가겠다는 오히려,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저의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후적으로 제가 꿰맞추는 건지 몰라도 구구 유튜버들의 어떤 상업적 담론의 재생산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었나요? 네.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을 했지만 이분들 사실 극우 유튜버들은요 제 생각입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이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뭐 국민들을 100명이다. 100분위로 이렇게 나눠본다라면 이분들은 80%뭐 70% 60%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 5% 10%의 지지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긁어낼 목적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몇몇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지금 극우 유튜버들의 호황기다. 지금 탄핵 정국을 맞음으로써 어마어마한 슈퍼챗과 뭐 여러 가지 뭐 금전적 이득이 향하고 있다고. 실제 그렇더라고요. 네. 이분들은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은 그렇다 치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자기들도 그래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된 게 극우 유튜버들에게 가스라이팅 된 거잖아요. 저는 세상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오죽했으면 이러한 극단주의자들 극우 유튜버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국회의원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네. 극우 유튜버들 아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극단주의자들을 조금 더 자기 편으로 자기 생각으로 끌어들일 생각을 안 하고 점점 그쪽으로 향해 가는 이런 모습들. 오히려 그쪽으로 네. 끌려가는 네. 국회의원들이. 네. 본인들은 모르겠습니다. 90명이 똘똘 뭉치면 지금과 같은 생각으로 똘똘 뭉치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의 미래의 모습은 정해져 있죠. 뭐 자유통일당이다, 정광훈 씨다, 극우 유튜버들이 극우 유튜브 그런 모습이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막 90명을 어렵게 똘똘 뭉치고 설득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자유통일당과 합당하든지 자유통일당으로 옮기면 되는 거지. 극우 유튜버들하고 같이 하면 되는 거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같이 하고 있지만. 거대 민주당, 거대 야당에 비하면 사실 지금도 소수 여당인데 그거보다 더 오히려 확장은커녕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 그렇죠. 그거에 일맥상통하게 사실 지난 의총에서 뭐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던 김혜지 의원 같은 비례대표들에게 당을 나가라 이런 얘기까지 네, 했다고 해요. 그건 또 그러더라고요. 의원 수를 줄이는 일이고 다 이제 결을 같이 한다.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움직임도.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잠시 시간을 돌려서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표결 때와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에 들어왔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를 했어요.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표결 결과 회계사님 예상 범주에 나온 건가요? 예상하시던 거. 저는 통과되리라고 봤고요. 네. 예, 예. 예측을 했냐? 그러니까 표수를 지금부터는 이제 이 찬성 탄핵표 204표 혹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여당 이탈표. 네. 이제 최소 12표가 되는 건데 한 숫자는 이 정도로 봤지만 기대치는 좀 더 높았습니다. 예, 네. 기대치는 높았습니다. 10표 뭐 안팎 이렇게 그 이상까지도 예상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그 표결 직전에 찬성을 밝힌 의원이 7명 정도였던 거 예, 제가 기억을 그렇더라고요. 하는데 예. 최소 찬성 12명으로 나온 거잖아요. 예, 예. 기권 무효까지 합치면 23명인데 예. 기존에 찬성했던 7분 다 찬성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 언론 보도 보면은 네. 이제 뭐 언론 보도 됐으니까 실명을 거론한다라면 이 한지아 의원하고 진종호 의원, 제 기억으로 진종호 의원은 탄핵 반대였고 이 한지아 의원은 뭐 기권했다고 하나요? 여하튼 이제 이탈을 하셨다고 하시니까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진종호 전 최고위원은 뭐 그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고 이제 찬성을 했다 이렇게 자기 무슨 투표를 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사실 12일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그 긴 대국민 담화가 막판에 뭐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12표 또 기권 무효까지 23명 좀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뭐 생각보다 덜 나왔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권 무효 이것들은 여당 내에서 나왔을 것으로 생각돼요. 제 생각에 어떤 썸을 찍거나 이런 네. 거 말하는 거죠. 뭐 예. 기권 무효까지. 네네 고심의 흔적이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일각에서 이제 당시 이제 벌써 8년 전인가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시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이제 통과됐을 때 그때 아마 62표 정도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탄핵 찬성에 이때와 이제 차이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시점상의 차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당시는 상당히 뭐랄까요? 그 숙려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탄핵안이 올라가고 투표장에 그 안건으로 올라간 날까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시간이 네.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었던 데 반해서 지금 이것은 이제 계엄으로부터 불과 11일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투표 행위라 그런 시간상의 차이도 있고 저 하나는 또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앞서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이 부분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질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예, 예. 사실. 저는 한 명 한 명이 헌법 기관이니만큼 본인들의 양심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이것에 따라서 투표를 하면 그리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것도 분명히 작동했을 것이다. 저는 일련의 과정들에서 계엄 이후
오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들, 태도, 행각들이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이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국민들 수준을 못 따라온다. 좁혀 말하면 자꾸 이분들이 TK 하는데 마치 TK 의원, TK 뭐 주민들의 TK 뭐 대구 경북 도민들의 대구 시민들의 뜻과 뭐 자신들이 일치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예. 저 역시도 이제 뭐 최근에 산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쪽 낙동정맥이다 뭐 백두대간이다 하면서 그쪽을 많이 다니는데 등산 민심. 예.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분들은 대구 경북 민심을 팔아서 가스라이팅해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는데, 예, 저는 그때와 8년 전과 지금의 어떤 국회의원들의 수준도 분명히 언급해야 된다. 예. 수준. 예. TK에 좀 뿌리를 받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는데 TK 민심에 국민의힘 의원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결정을 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이건 TK 민심에 대한 겸하고 그렇죠. 깎아내린 거다. 아유, 그럼요. 그렇게 예. 안 된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예.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대구 경북만 하더라도 뭐 특정한 사안 탄핵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잖아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네. 예. 한 번쯤은 조금은 예. 저는 그래요. 이번 1년에 뭐 보름여 동안의 기간 동안에 어떤 국민의힘의 행보 이것들이 계속된다라면 네. 이분들은 본인들 자질에 맞춰서 본인들 지금 현재 90명 뭐 똘똘 뭉친다라고 해서 했으니까 90명 수준에 맞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그게 어떻게 될 건지는 본인들도 좀 느껴야 될 것이다. 그런 본인들의 모습의 미래 그게 잘 안 느껴진다라면 자유통일당과 극우 유튜버 분들을 보면 된다. 아하. 그게 본인들의 미래의 모습일 것이다. 예. 이거 큰 선거가 당장 눈앞에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만약에 당장 내년 초 총선이 있다고 치면 이거 찬성 더 나왔을 거다 이런 예상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보입니다. 저는 그럴 그렇게 것 같아요. 생각됩니다. 예. 그렇거나 아니면 또 입을 다물고 있거나. 지목하거나. 예. 본인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 실력은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보면서 뭐 이런 말씀도 한번 제가 들었던 생각이니까 뭐 홍준표다 나경원 의원이다 예. 뭐다 아주 막 그건들을 하는 걸 봤는데 정말 전 그래요. 국민의힘의 기밀들이 누설되고 있다. 비밀? 이때의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 한 말씀, 홍준표 시장이 한 말씀이 기밀이 아니라 네. 나경원이라고 하는 홍준표라고 하는 분들이 기밀이다. 이분들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밀이다. 저런 말들이 나가는 순간 네. 국민들이 접하는 순간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떤 정당인지 나경원이란 의원의 실체가 홍준표 시장이라는 것의 실체가 국민들에게 낱낱이 폭로돼 버리는 거 아닌가. 좀 홍준표 시장 나경원 의원들은 조금은 비밀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홍준표 시장 참 여러 글을 남기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예. 본인의 어떤 그런 얕은 밑바닥을 왜 그렇게 쉽게 드러내는지 좀 숨기고 싶은 건 좀 숨겼으면 좋겠다. 예. 홍준표 시장 뭐 여러 말 중에 표단속 못한 한동훈 사퇴해야 된다라고 한 거 기억에 남고요. 저도. 아니 그게 참나. 표단속. 네. 예. 그리고 모든 게 지금 한동훈 탓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등장이?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등장한 순간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비극의 이거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참 아니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느끼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예. 제가 조국 그 전 의원한테는 네. 가끔 뭐 도래 다음에 뭐 그 다음 음계를 찾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뭐 정상적인 사람 이게 말을 잊지 못하십니다. 네. 아니 이게 어떻게 한동훈 대표 탓인지 표단속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근거는 한동훈 대표가 뭐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잠깐 시끄러웠을 때 네. 한 2주 정도 빼고는 취임 이후부터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거였어요. 화살이 그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당이 분열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당의 불행의 시작은 뭐 한동훈 대표의 취임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나경원 대표는 나경원 대표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이때의 이해는 공감이 아니라 저런 심리에서 발동했겠구나.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는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한 윤석열 뭐 갈등이
있었죠.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것만 본 거죠. 그것만. 김민전 전 최고위원이 항상 마음 아프고 괴로워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기였잖아요. 그것만 본 거죠, 두 분은. 제가 알기로 한동훈 전 대표만큼, 한동훈 대표의 칼날만큼 민주당에 무서웠던 것이 있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플라워 마리님이 10만 원 슈퍼챗을 주시면서 예리한 논평 김경률, 건희 앙뜨 때부터 톡톡함을 알아봤음. 멋진 뿜뿜. 건희 앙뜨 모두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고 그만큼 비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극입니다. 맞아요. 어느 때고 간에 뭐 저 포함해서 누구든지 사실은 직언을 한 사람 있었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쓸려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정이들만 남았던 거고. 이 자리에서 몇 번은 좀 명시적으로도 말하고 뭐 암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라는 곳의 현 주소를 보면은 괜찮은 사람들이 안 오는 정당이 돼버렸어요.